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하루하루 현명해지는 어른들을 위한 성인용 교육방송 언더스탠딩을 네,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퇴근길 라이브 네, 들었거든요. 들었어요. 수준이 다른 퇴근길 라이브라고 해서. 언더스탠딩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퇴근길 라이브는 못 듣겠더만요. 야, 박쥐 같아, 박쥐. 독보적이다. 독보적이다. 얼른 우리는 그냥 내 집 마련해서 나가야 되겠다. 도저히 수준 차이 나서 네, 3프로 TV랑 네. 같이 못하겠다. 오랜만에 생각이, 하여튼. 듭니다. 퇴근길 진짜 오랜만에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저는 그동안 이제 언더스탠딩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네. 굉장히 감사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쭉 해보니까?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감사하셔야 된다. 대안이 없다. 우리 외에는. 야, 이게 뭐 그냥 이제는 네, 이제 구실구실 안 해도 되겠구나. 사실은 2% 안 프로 불쌍해서 네, 그냥 와서 네. 봐주시는 줄 알았더니 네. 그게 아니라 어. 저희 컨텐츠가 독보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 이제는 좀 당당해도 되겠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당한 언더스탠딩이 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시작할 거고요. 자세 네. 바로 하시고 삐딱하게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오늘은 2%가 고생하는 날이라서 2% 특집으로 부동산으로 준비했습니다. 1교시, 2교시 다 부동산 얘기네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1교시, 2교시 전부 다 부동산. 네. 자, 안전벨트 꽉 매시고 가셔야 됩니다. 예. 자, 1교시에는 장순원 기자. 이분은 동아시아의 유일한 둔촌주공 맞습니다. 전문 기자로서 또 최근에 전무후무한 둔촌주공 네. 전문 기자. 최근에 이슈를 좀 업데이트 해주시려고 하는데 네. 둔촌주공이 갈등이 끝난 게 아니었답니다. 끝난 게 아니고 뭐 상가와 관련된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얘기 네. 좀 업데이트 해주실 거고요. 또 이어지는 2교시에는 네. 최상욱 작가님. 나오셔서 최근에 부동산 상황과 요즘 전세 사기가 또 이슈였죠? 전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왠지 왜요? 걱정인데 오늘 2% 힘든데 아찔한 상황에서 부동산이라니 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해보죠. 할 거고요. 혹시 지금 밑에 아주 재미있는 자막이 하나 네. 흐르고 있습니다. 뭔가요? 혹시 자막이 안 보이시는 분은 네. 구독 안 누르고 보시면 자막이 안 보입니다. 혹시 내가 언더스탠딩 네. 구독을 안 누른 게 아닌가? 예. 라고 자막 안 보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네. 이제 곧 보일 겁니다. 언더스탠딩 들어가셔서 구독을 누르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구독 누르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아주 좋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해드릴 거예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장순원 장순원 기자님. 기자, 네. 언더스탠딩의 날카로움의 절정, 둔촌 장순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진짜 동아시아 최고의 둔촌주공 전문 기자. 네. 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요즘 다시 또 업데이트할 게 있는 모양이죠? 끝난 거 아니었습니까? 합의된 줄 알았더니 네. 먼저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예. 지난 8월 22일 방송에서 네. 예. 둔촌주공 공사 중단을 일으킨 것도 상가 사람이고 그 이제 이유가 설계 변경을 통해서 상가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였다. 뭐 쪽 지분자가 분양 면적을 넓혀서 뭐 그걸 하기 위해서 복도 같은 면적을 줄이고 뭐 나중에 아파트들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썰을 전해드렸잖아요. 네. 물론 방송 때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썰이다. 확인 안 된 건데 그렇게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송을 본 이제 둔촌주공 상가위원회 쪽에서 상가 조합원님들이 아. 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정정을 요청하셨어요. 네. 우리들의 입장을 네, 정확하게 뭐 예를 얘기해달라. 들자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상가분들이 예.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에 이제 상가분들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끝나서 더 이상 아파트를 받을 수도 없다. 왜 이런 루머들이 계속 확산되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은 상가를 더 넓은 걸 받게 되더라도 네. 넓은 상가를 가질 뿐이지 네. 이걸 아파트 가지고 아파트랑 입주권을 바꿀 수는 받는 건 없다. 네, 아니다. 그건 이제 아파트 쪽에서 결정을 리스트를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가능하지도 않다. 예. 뭐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얘기를 드리고 네. 예,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가가 공사 중단시키는 건 아니다. 하여튼 그쪽 상가위원회 쪽 주장이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예.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대로라면 다 이것저것 다 합의가 돼서 예. 이제 공사 진행하고 예. 곧 분양하면 된다. 네,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맞아요. 원래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그 계획대로 네. 다음 달 15일에 그 총회를 열어서 왜 지난 8월에 공사비 증액하고 상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이제 합의를 했잖아요. 네. 네. 그 합의안을 총회 의결을 통해서 이제 확정을 짓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 걸림돌이 지금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네. 바로 상가 문제인데요. 이제 상가가 지금 상가조합원 대표단체인 통합상가위원회하고 PM사가 갈등을 빚으면서 왜 그 시공사가 유치권을 걸 때 PM사도 같이 유치권을 걸어서 예. 이 공사 재개에 걸림돌로 작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공사가 이 공사를 재개하려면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 예.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상가 대표 단체도 바꾸고 예. 또 이제 PM사와 분쟁을 일으켰던 그 결정들을 모두 번복하는 총회를 이제 다음 달 15일 날 개최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조합에서 예. 네. 근데 이제 통합상가위원회 지금 이제 상가 대표 단체인 통합상가위원회가 이런 결정에 반발을 하고 있어요. 왜 조합이 우리의 이권이 달린 문제를 조합이 결정하느냐 이런 주장이에요.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이미 PM사와 계약을 해지한 게 적법했고 PM사는 상가를 재건축해주는 이른바 주체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공사 해주기로 예. 한 업체. 네. 예. PM사와 원래 그렇게 계약을 했다가 계약 해지한 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계약 해지한 거고 이 PM사가 유치권을 건 것도 사실은 허위다. 이게 성립하지 않는 유치권이다. 권한이 없는 유치권이다라는 게 이제 그래서 상가위원회 주장이고. 예, 그래서 상가 관련된 안건은 총회에 올리지 말아라. 총회에 올려서 결정하지 말아라.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총회가 지금 날짜만 결정됐거든요. 다음 달 15일에. 10월 15일. 네, 근데 구체적인 안건이 이제 나오면 그에 맞춰서 이 야. 일부 안건 총회 금지 가처분 소송을 걸 계획입니다. 호라 우리는 10월 15일 총회에서 네. 상가 분쟁이 끝났음을 확인함. 네. 그런 게 총회에서 통과가 되면 네. 그때부터 이제 공사 다시 진행되고 네. 분양도 하고 하는 줄 알았는데 예. 10월 15일 총회 이 상가 분쟁 끝났음을 확인함 이 안건에 대해서 네. 상가 조합원들이 네. 올리지 말아라. 끝나긴 뭐가 끝나 이 친구들아 그런 거네요.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조합은 빨리 공사를 재개하고 싶어 하고 그렇죠. 시공사는 상가 분쟁 안 끝나면 우리는 공사 재개 못해. 네, 여전히 그런 입장이고 그런 그 입장이라면서요? 합의안이 이제 총회에서 의결돼야지 이제 공사 재개 전제 조건이 이 합의안의 총회 통과거든요. 네. 근데 이 상가 관련된 안건을 총회에 올리지 말아달라 지금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야. 상가와 아파트를 같은 시공단이 같이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파트만 먼저 짓고 네. 상가는 아직 분쟁 중이니까 네. 요거는 따로 나중에 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그 시공사 측의 주장인데 그렇게는 안 된다. 그 건물의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갔고 준공 심사를 받으려면 건물이 이제 상가에 분쟁이 있으면 준공 심사를 받기 어려우니 지금 차제에 갈등이 완벽하게 해결된 다음에 공사를 이제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시공사 입장은 네, 준공이 안 떨어진다. 상가가 완공이 안 되면 네, 그러면 어차피 입주도 못하고 안 되니까 상가 분쟁이 해결돼야 되겠군요. 네, 상가 분쟁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제 상가위원회 측은 이 상가 분쟁은 법대로 해결하면 되고 공사 재개는 그냥 공사 재개대로 하면 된다. 뭐 이런 입장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 갈등의 골이 워낙 깊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가위원회하고 PM사하고 지금 계속 법률적인 어떤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더 커 보입니다. 와. 여긴 왜 싸우는 겁니까? 상가랑 그 상가랑 상가 지어주기로 한 PM. 그러니까 네. 상가랑 PM은 처음에는 원래 계약한 관계였을 거 아니에요. 상가가 그렇죠. 이 PM사를 계약해서 저희가 설계도 하고 상가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네. 그거 이제 업체한테 맡긴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된 거죠?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게 계약 위반 여부인데 지금 통합상가위원회하고 PM사하고 이제 싸우는 걸 한 3가지 정도로 추려봤어요. 이제 네.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게 이 PM사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상가위원회 측은. 예. 그 저- 계약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제 잠깐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예.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합은 하나지만 네. 아파트 부분하고 상가 부분하고 따로 이익과 비용을 정산하는 독립정산제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상가조합이 2012년에 리츠인 홀딩스 아까 말씀드린 그 PM사와 네.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중요한 게 190% 확정 지분제 계약이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해드리면 이제 분양 면적 10평짜리를 갖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새 상가가 지어지면 분양 면적 19평짜리를 주되 이제 나머지는 일반 분양을 하고 일반 분양을 해서 이제 어떤 공사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변제를 하면 예. 수익이 조금 남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PM사가 가져가는 그런 식의 계약입니다. 아, 상가 조합원들에게 기존 면적의 1.9배를 준다. 네, 손해 나든 이익이 되든. 네, 그러나 그러나 확정해 준다. 네. 그거보다 더 달라고는 하지 마라. 혹시 네. 더 나와서 우리가 돈 벌면 네. 그건 우리가 다 먹는다. 네, 애초에 계약이 그렇게 계약이 된 거죠. 그런데요. 제가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 확정 지분제 계약이 맞느냐 물어봤더니 또 그렇진 않다고 해요. 사실 이 둔촌주공에서 조금 이례적으로 이제 독특하게? 독특하게 나타난 계약인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상가를 분양해서 뭐 수익이 많이 남으면 아무래도 다 PM사가 가지고 가는 계약이다 보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죠. 예. 뭐 반대로 이제 뭐 분양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나중에 뭐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분양이 잘 안 돼서 만약에 이게 어그러진다. 네. 그러면 사실은 PM사는 파산하고 결국 그 리스크는 아마 조합이 져야 될 건데 예. 어떻게 이런 식의 계약을 했을까 하는 좀 의구심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화천대유가 똑같은 게 왜 네. 그 개발 수익을 다 화천대유가 가져가는 먹도록 걸로 처음에 돼 있느냐. 계약했냐. 네. 그 이슈잖아요. 뭐 비슷한 구조일 네, 수 있을 거기에 것 같아요. 대해서 그게 이상하다고 하는 주장도 있고 네. 그거 계약할 때만 하더라도 그거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네. 확실하게 우리 거 가져가려고 나머지 준 거다 뭐 이런 해명도 있고 맞아요. 여기서 그 PM사 주장도 당시에 제가 보니까 이 세 군데 정도가 여기 이제 PM 계약을 맺으려고 이제 입찰에 참여했고 네. 당시 뭐 유세 건설사들도 이런 확정 지분제 계약은 조금 싫다. 좀 부동산 특이하다. 계약,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은 그 세 군데 중에서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입찰을 제시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이 된 거고 계약을 한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제 상가위원회는 이제 주장이 예. 2012년에 계약을 할 때는 이제 그러니까 2012년에 계약했을 때 면적하고 19년에 그게 공개됐을 때 면적이 차이가 큰데 이제 12년에 계약했을 때 면적은 한 15,000평 정도 상가를 분양하기로 해서 그 중에 한 11,000평은 조합원들에게 주고 한 4,000평은 일반 분양을 해서 그 수익으로 경비를 제하는 계약인 줄 알았더니 처음에 예상 설계도 하고 조감도 보여줄 때는 네, 그랬는데 2019년에 이제 조합원들한테 관리 처분 계획이 이제 공개가 됐을 때 봤더니 분양 면적이 26,000평으로 넓어지고 그 원래 설계보다 11,000평이 늘었는데 네. 그걸 다 일반 분양으로 돌렸다. 화천대유니까 화천대유 계약이니까 그거를 이제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그 근거를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네.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2012년에 그 리츠인 홀딩스가 이제 지침서, 그러니까 이렇게 분양을 하겠다고 지침서를 만들어서 조합에 이제 입찰 제안을 한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조합원 무상 지분이거든요. 예. 요걸 합쳐보면 한 11,000평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총 면적 대비 조합원 지분 면적 비율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한 평균 내면 한 72% 정도 되거든요. 190%라고 딱 써 있네요. 그건 이제 비례율 아까 말씀드린 확정 지분제 한 평 하면 네. 1.9평을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비례율로 설명이 돼 있지만 그 예. 190%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확정 지분제 비율이고요. 예. 여기 보시면 이 조합원 무상 지분이 한 11,000평 정도 되고 그러면 이 11,000평이 전체의 한 72% 정도가 되니까 전체 네. 분양 면적은 15,000평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15,000평 중에 11,000평 정도는 네. 조합원 몫으로 준다. 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예. 네. 2019년에 관리 처분 계획을 까봤더니 예. 이제 분양 면적이 26,000평으로 늘었고 근데 조합원 몫은 그대로 11,000평이고 아. 나머지 늘어난 것들을 다 일반 분양으로 돌려서 아. 그 PM사가 수익을 확 늘렸다. 늘렸다.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처음에는 11,000평밖에 전체 해봐야 15,000평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상가 면적이 예. 2만 평이 될 수가 있지. 26,000평으로 그렇죠. 늘어나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네. 처음에 입찰 받을 때 이쪽이랑 수의 계약한 게 아니라 여러 회사랑 다 해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도 모든 회사들이 다 15,000평밖에 안 나옵니다. 그때도 한 22,000평 나옵니다 하는 데가 있으면
야 너희는 왜 15,000평밖에 안 나온다냐? 얘는 22,000평 나온다는데라고 했을 텐데 네. 그때 다 15,000평이니까 이거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15,000평밖에 안 나오나 보다. 그때 11,000평이나 준다고 하니 그냥 이렇게 확정합시다. 한 것 같은데 어떻게 26,000평이 뚝 나왔을까요? 그 이제 PM사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이거는 당시에 이렇게 이제 그 무상 지분율을 이렇게 표시하고 평수 이렇게 표시한 건 5호선 상가의 면적만 제시한 거다. 그러니까 상가가 거기 전체가 5호선 상가가 있고 네. 9호선 상가가 있고 뭐 작은 상가 2개가 더 있어요. 네. 예. 그 중에 메인 상가가 5호선 상가고 여기가 목이 좋습니다. 위치가. 네, 네. 근데 그 상가를 갖고 있던 분들은 다 여기를 원했다고 해요. 근데- 5호선 상가가 좋다. 예, 네, 어. 여기를 원했는데 혹시 여기 면적이 부족해서 다른 상가 쪽으로 다른 상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는데 네. 이 5호선 상가만 분양을 해도 그 조합원 상가 조합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숫자를 제시했다는 거고. 그때 15,000평이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 15,000평은 없어요. 15,000평은 여기 이제 조합원 무상 지분에다가 조합원 전체 면적 중에 조합원이 갖는 비율을 이제 곱해서 그 역산해서 이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이 11,000평이고 조합원들한테 가는 무상 지분 전체 면적 대비 조합원의 면적이 72%니까 예. 100%는 한 15,000평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추산을 한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PM사 주장은 그게 이제 5호선 상가의 면적만 그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그때 이제 그 표로 좀 보여주실래? 표가 표를 있습니까? 하나, 네, 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아이고야. 요즘 안 보이실 텐데 네. PM사가 주장하는 건 이제 이 창립총회 이거 기록으로 남는 건데 그 한 달 뒤에 열렸던 창립총회에 보면 여기 분양 면적이 5호선 상가가 18,000평이라고 돼 있고요. 예. 그 밑에 9호선 상가가 2,100평 정도로 돼 있고 밑에 한 상가 두 개가 더 있거든요. 네. 그 합치면 분양 면적이 한 22,000평 된다. 그 한 달 뒤에 이제 구속력을 갖는 이 창립 총회에서 제시한 문서에도 22,000평으로 돼 있고 그 뒤에 이제 2016년 9월에 임시총회 책자에도 이 분양 면적이 여기 보면 88,788제곱미터라고 돼 있는데 이게 환산하면 한 26,000평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분양 면적이 한 4,000평 정도 늘었는데 그 사이에 그건 이제 그 전 상가위원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늘린 거다. 지하층을 위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 애초에 약속을 우리가 15,000평만 분양을 하겠다는 약속은 한 적이 없고 네. 이미 그 즈음에 2012년 그 창립총회가 할 즈음에도 우리는 충분히 여기가 22,000평 이상 분양할 거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게 PM사 예, 주장입니까? 그게 PM사 주장이에요. 아니 근데 네. 계약서도 있고 다 할 텐데 어떻게 주장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계약서가 지금 있을 계속 거 아니에요. 처음에 있었던 계약서, 도장 찍은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도장을 찍었는데 야 내가 잘 못 봤어. 네. 사실 뒤에 조그만 글씨로 그러니까 있었네라든지 뭐. 상가위원회 그럴 수는 있지만. 주장은 이거를 이렇게 계약된 것들을 2017년인가 8년까지 하여튼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고 전 상가위원회 내부에서만 좀 공유를 하고 일반적인 조합원들은 이걸 보질 못했다고 해요. 그분들 네? 주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PM사 쪽 주장은 뭐 창립총회라든지 그 임시총회 같은 데도 공개되는 자리에서 숫자를 다 준 줬는데 건데. 네. 그거 안 보면 안 본 사람 책임이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살 때도 네. 금융상품 가입할 때도 설명 따로 계약서 따로잖아요. 네. 설명은 설명대로 하고 자 마음에 드시면 요 계약서에 찍으시면 됩니다. 네. 할 때는 사실은 그 계약서 다시 다 읽어봐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그 설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알아들었는지에 따라서 또 다르니까. 예. 그래서 뭐 아까 잠깐 뭐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 둔촌상가위원회는 이렇게 이제 애초 계약하고 틀리게 이제 분양 면적을 확대하면서 둔촌상가 PM의 수익이 뭐 2,600억 원 정도를 가져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야. 그래서 이제 이걸 뭐 되돌려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가장 이제 핵심적인 갈등인 거고 유치권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PM사 쪽 주장은 허위 유치권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가 조합원 이의 주장은 네. 통합 상가위의 주장은 유치권도 허위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요? 그것도 좀 재밌는 게 유치권은 네. PM사가 이런 식으로 갖고 계약 바꾸면 네. 우리도 실력 행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네.
여기 다 우리 겁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현수막 건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시공사가 애초에 4월 15일 날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현수막을 공사 못하고 걸었잖아요. 아무도 들어오지 마세요 했던 거. 거기 예. 걸었는데 그 PM사는 5월 28일 날 이 여기다 다시 자기네들의 유치권 그 현수막을 겁니다. 좀 시차가 좀 있죠. 한 달 좀 이상 있다가 유치권을 걸었는데 이제 상가위원회는 이 유치권이 허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상가위원회와 이 PM사는 채권 채무 그 전 상가위원회하고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지언정 현재 조합하고는 채권 채무 관계가 없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유치권이라는 게 현장을 점유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아시겠지만 시공사가 그 펜스를 다 두르고 있었고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를 했는데 뒤늦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주장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무단 침입을 한 거다. 그래서 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이 상가위원회의 주장이거든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네. 계약할 때 네. 항상 이게 어떤 보통은 이게 개발 사업이잖아요. 네. 개발 사업에서는 많이 먹는 사람이 리스크 지는 사람이 많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래서 조합원들이 조합원 땅이니까 네. 분양이 잘 안 돼도 리스크는 조합원들이 지고 네. 분양이 잘 돼도 리스크는 조합원들이 지고 당신들은 그냥 심부름만 좀 해주세요. 네. 그 대신 심부름 값은 드리겠습니다. 심부름 값 드리고 나서 우리가 안 남으면 그것도 우리 팔자고 많이 남으면 우리 소득이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 하여튼 사업이 어떻게 됐든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는 딱 요만큼은 확보해 주세요. 네.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고 네. 라고 하니까 나머지를 PM사가 먹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죠. 주장이 엇갈리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정 지분제를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양쪽의 주장이 같아요. 네. 확정 지분제는 그 계약서에 뭐 이렇게 아까 근데 이제 설명할 때 보여드렸는데 그 방식은 뭐 명확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는 사실 이건 저도 뭐 취재가 되진 않았는데 다른 보통의 이런 이제 PM사라는 게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보통 예. 이제 분양 대행을 하거나 뭐 설계 뭐 대신 뭐 이런 걸 알아봐 준다거나 그다음에 네. 뭐 아, 그런 본인- 기타 예. 등등의 어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기본적인 용역, 업무 용역. 대행, 뭐 업무 대행이라고 예.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업무를 하는 PM사가 일종의 이제 확정 지분제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일종의 시행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계약 관계를 처음에 애초에 맺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 여러 가지 이제 지금처럼 막 잘 안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의 어떤 소지가 생기지 않았나 싶긴 해요. 그럴 가능성은 없으나 이번 상가 공사가 잘못되거나 네, 상가가 뭐 이상하게 설계돼서 미분양이 되거나 하면 네, 그 피해는 PM사가 떠안아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진 쪽이 많이 먹겠다는 그런 계약을 네, 모르겠습니다. 조합에서도 설명을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네. 거기에 대해서 도장을 찍었으면 네, 특별하게 우리 저 대장동 개발할 때 화천대유가 다 가져갔어도 네. 왜 이런 계약을 했냐고는 싸우지만 네. 야 당신들 다시 내놔 그 돈이라고는 못하듯이 네. 똑같은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여기도 그거에 대해서 좀 엇갈리는 게 이제 계약 해지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가위원회 쪽에서 아직은 분양 안 된 거니까. 상가위원회 쪽에서 이런 일종의 이제 위임 계약은 어떤 이제 해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PM사 측 주장은 이게 단순한 위임 계약이 아니라 그 확정 지분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사업 파트너다. 예. 이런 것들은 일방적으로 한쪽에 손해가 끼치는 형태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PM사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됩니까? 잠깐 그 유치권 얘기하다가 잠깐 이제 네, 딴 쪽으로 네. 했는데 예. 유치권에 대해서는 이제 그 상가 쪽에서는 허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이 이제 PM사 쪽에서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민사 유치권이 아니라 이제 상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업계 해석이에요. 이제 상사 유치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직접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예. 이제 계약에 의해서 관련된 사람이 그 채무자가 소유의 어떤 물건을 점유하면 인정되는 유치권인데 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제가 몇 분 변호사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이게 유치권이 있느냐 없느냐 허위냐 아니냐는 이미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거기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고 네. 이 유치권을 깨려면 이제 유치권 부존재 소송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이제 하세월이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다 법정에서 다퉈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다퉈지려면 보통 한 1년이 걸리는데 아하.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공사가 중단되면 그 리스크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조합 측에서는 이 PM사를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내몰린 게 아닌가. 뭐 이런 조합 입장에서 그러니까 네. 상가위원회 입장에서는 상가위원회를 이제 버리고 네. 이 PM사를 이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조합 입장이 입장에서. 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해석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네. 이대로만 가면 PM사가 한 2천억 넘는 돈을 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상가의 주장이죠. 네, 그게 그러니까 2,600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네. 한 2천억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잠깐만 이걸 보여드릴게요. 상가에서 주장하는 게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분양 수익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2,600억이 이제 아까 일반 분양 면적이 한 14,700평 정도 되는데 예. 그걸 이제 평당 3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4,400억 정도가 되고 네. 이제 상가 땅 일부를 아파트 용적률로 보내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익이 잡히는 게 한 1,100억 원 정도 되고 네. 네. 이제 사업비가 한 3천억 원 되니까 이걸 빼고 나면 한 2,600억 원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제가 예. 일반 분양이 이제 3천만 원 정도로 분양이 됐을 때 이 정도 수익을 얻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분양이 안 되거나 네. 그다음에 또 이쪽 그 PM사 주장은 이게 목 좋은 자리는 다 상가 쪽에 다 좋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뭐 후면이라든지 뭐 안 좋은 쪽에 있는 건데 이게 분양이 잘 되겠느냐 그렇게 높은 가격에 그다음에 그 앵커 테넌트라 그래서 이제 좋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많이 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예. 공짜로라도 네, 입주시켜야 공짜로라도 된다. 입주시켜야 되는데 그런 비용 제하면 남는 거 별로 없다. 2천억씩이나 남으면 내가 너무 좋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숫자다. 뭐 이렇게 주장은 하고 계세요. PM 네. 쪽에서는 입장에서는. 네. 저렇게 남는다고 주장하는 건 별로 네. 그렇게는 안 남는 상가위원회 거다. 쪽 주장이고 계산법이 다르네요. 그런데 알겠어요. 그러면 네. 그러면 2,600억 아니라 그럼 1,000억 정도라고 우리가 그냥 해봅시다. 리스크도 예. 있으니까. 이거 소송해서 이기는 쪽이 결국은 1,000억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조합이 만약 소송해서 이기면 그 1,000억 조합이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확정 지분제에서 이익이 많이 나면 그러니까 저쪽 조합이 그러니까 상가위원회 쪽에서 상가위원회 그렇죠. 상가위원회 상가위원회 입장에서 쪽에서 소송을 걸면 네. 걸어서 이 계약을 PM사가 다시 바꿔서. 처음에 이 계약할 때 어. 우리한테 속이고 계약한 거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이 많은 돈 안 줘도 되고 네. 신분값만 주면 되는 거니까 1,000억을 조합원이 갖고 오는 거고 상가조합이. 네. 반대로 PM 입장에서는 이 소송을 이겨야 이걸 갖고 오는 거니까 네. 결국은 둘이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소송비 얼마나 든다고 그걸 안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예. 뭐 이건 뭐 제 네. 예측이긴 한데 예. 이게 뭐 이번에 그 총회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건 혹은 받아들여지지 않건 네, 이 상가하고 PM사의 그 법적 다툼은 아마 계속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겠죠. 네. 그러면 공사를 못 합니까? 계속? 이게 아까도 잠깐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말씀 주셨는데 이게 예. 상가 건물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 상가는 밑에 있고 위에는 아파트를 짓는 네. 주상복합이래요. 예. 그러니까 주상복합에서 상가는 나중에 짓자. 안 되네. 안 되잖아요. 5층 위에 아파트만 안 되네, 지어놓고 안 되네.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시공사도 이 상가 분쟁을 이 유치권을 해결하고 오라는 네. 게 전제 조건을 다른 거죠. 그런 건데 상가 조합원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해서 하세월로 계속 1년, 2년 공사가 미뤄지면 네. 조합 전체로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분담금이 늘어나겠으나 네. 그건 어차피 n분의 1 할 거니까 네. 상가 조합원 입장에서는 1년쯤 버텨서 소송을 하고 네. 만약 지면 늘어난 기간 동안에 늘어나는 비용을 n분의 1을 하면 우리는 한 1, 2억만 더 내면 되는데 이기면 네. 이기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네. 이건 당연히 소송하자는 게 그냥 조합원들 미안하고 하니까 우리 그냥 우리 돈을 포기합시다가 아니라면 네. 소송을 하는 게 합리적이고 네. 그 소송을 한다면 PM사도 같이 맞소송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네. 이거는 금방 안 끝나겠는데요? 이거? 이게 돈 문제라서요. 네. 이게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합의가 그 상가하고 PM사의 갈등은 계속 갈 거고. 그렇겠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총회에서 이 상가 그 과거 이제 상가와 PM사와 그 PM 계약을 해지한 게 이제 2021년 4월 이후에 이제 총회 의결 사항들이
이제 PM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예. 지금 현재 이제 통합상가위원회를 상가의 대표단체로 예. 인정하고 뭐 이런 결정들이거든요. 그 네. 결정을 번복하고 이제 PM사를 이제 새로운 그 기존의 파트너로 다시 인정해주고 하면 이제 공사는 재개되는데 예.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상가와 그 상가 통합상가위원회와 이 PM사의 법률적 분쟁은 계속 되겠죠. 그리고 인정 안 해주죠 PM사를. 인정 안 하고 소송 가보자는 게 네, 지금까지 상가 조합원들의 의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도하게 우리 몫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더니 네. 그러면 그래도 참자를 네.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상가 근데 조합원 이제 입장에서. 상가 조합원들은 그래서 이제 이 안건을 이 상가위원회의 그 어떤 의결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네. 총회에 올려서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는 음. 이 독립정산제의 정신, 그 상가의 이익은 상가분들이 결정하고 상학계 다른 거고 네. 조합이 다른 건데. 이 조합의 이해관계는 조합 그 아파트 조합원들이 결정해야 되는데 그 독립정산제의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총회에서 그 상가 관련된 의결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예. 이제 가처분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이야 골치 아프겠네. 이거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조합 총회에서 사실은 조합 총회에서는 아파트 조합원들이 6천 명이고 이 상가 조합원들은 300명이 안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뭐 당연히 표대결로 하면은 이제 조합 그 아파트 쪽에 그러니까 공사를 빨리 재개해서 네. 가야 된다는 쪽으로 아마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 표대결로 그러니까 하면 가처분이 이제 기각이 안 돼서, 되면 기각이 되면 되면, 일단 네. 공사하고 네, 일단 일단 공사. 분양하고 네, 나중에 분양해서 나오는 돈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만 네, PM사와 상가조합원들이 법적으로 다투면 네, 되지. 네, 그거 어차피 다툴 거 지금 공사를 스톱할 이유는 뭐가 있느냐. 네, 뭐 그런 그거 법원이 판단하면 그냥 간다는 거군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가처분 신청은 내일 계획이고 네. 그거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는 그 거네요. 구체적인 안건이 나와야지 가처분을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 그 구체적인 안건이 나오진 않아서 예. 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 네. 시공단한테 상가 건축비를 줘야 될 주체는 PM사 아닙니까? 네. 그렇죠? 건축비가 상가 건축비가 들어갈 거니까 네. 시공단한테 나중에 다 지어지고 나서 시공단한테 줄사 그렇겠죠. 지금 계약이 유효하다면 그러니까 그렇겠죠. PM사가 어차피 모든 거 다 리스크 떠안고 먹어도 우리가 먹을 거야 라고 하고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니 예. 나중에 다 짓고 나서 공사비는 PM사가 줘야 될 텐데 예. 그 유치권을 풀어줄까요? 우리는 원래 우리를 PM사 이 계약을 인정한다고 생각하고 해야지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줘야 우리는 이 유치권 푼다. 네. 그래야 이 위에 공사 진행할 거다라고 하는 걸 텐데 네, 네. 그 유치권을 풀어주려면 PM사 입맛에 맞는 합의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합의를 해주고 난 다음에 네. 그 합의를 해준 주체는 이제 아파트 조합이 될 텐데 네. 그럼 상가 주인들은 아파트 조합을 상대로 왜 이상한 결정을 했어라고 또 소송을 해야지. 이미 합법적인 계약을 도장을 받은 PM사하고 다투기는 또 어려워질 텐데 이거는 가리고 나서 공사를 해야지 안 그러면 야. 다 공사비 들어간 다음에 가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PM사 입장은 이제 총회 의결을 될 때 지금처럼 막 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파기되거나 이런 사태가 와. 다시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걸 못하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를 이제 총회 의결 사안에 이제 포함하는 걸 아마 이제 추진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총회에서 의결이 되면 야. 두천주공 도대체 언제 이 분쟁이 끝날지 모르겠네요. 야. 너무 모르겠어요. 그래 화천대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게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둔천주공 이 상가와 관련돼서 화천대유라는 단어들이 좀 나오던데. 네. 화천대유처럼 계약을 한 건 맞는데 근데 뭐 PM사 주장은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를 본인들이 떠안고 네, 한 내가 한 거예요. 거다. 네, 한 거다라는 거고. 계약해놓고 왜 그러느냐. 네, 네. 그리고 뭐 상가조합원들은 그 정도 리스크인 걸 알았으면 우리가 당신한테 안 했지. 우리 잘 모른다고 왜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설명이랑 계약서는 다르냐? 이유. 네, 뭐 그렇죠. 불안전 판매를 주장하시나 보네. 그런데 수의 계약한 것도 아니고 여러 회사들한테 다 설명을 들었을 텐데 네. 다 비슷한 설명했으니까 그 중에 이쪽이랑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것도 좀 이상한데. 야, 참 미치겠다. 네. 하여튼 지금 요거에 대해서 마치 가처분이 이제 법원에 제기되면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뭐또 조금 또좀 상황이 상황이 달라질 수 달라진다. 있다는 네.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 제가 이 장수성 기자가 둔촌주공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넘어가겠구나 생각했는데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네. 그리고 네. 이 정도로 팔로우업이 되어 있어야 다음 이슈도 보도를 하지. 네. 아마 다른 언론사는 무슨 소린지 몰라서 기사 못 쓸 거예요. 그냥 너무 어렵다 여기는. 이제는 이 둔촌주공 사태를 국민에게 알리는 의무는 대한민국에서 장선원 기자 혼자 짊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장수성 기자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할 때마다 양쪽에서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장수성 기자가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템은 아닙니다만.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아직 분쟁이 좀 남아 있다. 그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회가 언제예요? 다음 달 15일 날 예정이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와. 네. 알겠습니다. 현재의 둔촌주공 상황은 이렇다. 장수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